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과 7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1박 2일이죠. 당초에는 당일치기였는데 기시다가 윤석열과 회포를 풀고 싶다. 이래서 1박 2일로 잡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놀러 오는 건데 하루 그냥 놀고 가기는 시간이 좀 짧다. 그래서 저녁에 술을 한잔하고 싶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이 윤과 기시다 2년 4개월 동안 무려 12번이나 만났습니다. 12번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까지 합하면. 둘이는 무슨 친형제인 마냥 이렇게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일제의 강제 동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의 정신에 반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은 적이 있죠. 이러면서 일본과 굉장히 가까워진 겁니다. 일본에 손을 들어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야, 우리 밀정이 지금 한국에 있구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가까워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굴욕 외교가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를 보면 기시다 총리가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에 감사를 표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도 광산은 1939년부터 45년까지 조선인 노동자가 최소 1,500명 이상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서 엄청난 고생을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고생을 한 곳인데 강제 동원이라는 용어 자체도 뺀 상태에서 문화유산 등재를 일본이 하겠다고 했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동의를 해준 겁니다. 여기는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대하면 등재가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가 등재해라, 등재하세요 이렇게 동의를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시다가 거의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너무 행복한 거죠. 기시다는 총리하면서 아마 가장 행복한 일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트너로 만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저자세 굴욕 외교죠. 이런 굴욕 외교가 일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시 용산에 밀정이 있는 게 아니야? 일본에 밀정이 있는 게 아닌가? 친일파를 넘어서 이미 밀정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기시다가 지금 본인의 외교 치적을 한국에 와서 그걸 자랑하겠다. 고맙다는 이런 표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것이죠. 그래서 기시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회담이 되겠지만 우리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 될 겁니다. 지금 보면 부적격 인사 중에 부적격 인사라고 일컬어지는 뉴라이트, 김영석 같은 사람이 독립기념관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을 맡고 있는 이런 상황. 기시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독립기념관이 아니라 나중에는 일본 신사가 될지도 몰라요. 그럼 기시다는 윤석열이를 와서 엉덩이를 두드려 줘야죠.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거의 일본의 앞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시다는 용산에다가 밀정, 앞잡이를 심어놨으니까 퇴임을 하면서 와서 격려해주고 가야 되겠죠. 아마 기시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려고 온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독도도 일본 땅인 건 알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죠. 진정한 한일 우호가 뭡니까? 그건 일본의 사과와 반성입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고는 한일 관계는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은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본인은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시다 입장에서 보면 완벽하게 자신들이 승리한 외교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너무 자신에게 많은 선물을 줬으니까 마지막에 내가 윤석열을 좀 격려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 양보를 통해서 한일 양국 관계가 개선이 됐다고 해도 국민적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은
독도도 내 나라, 독도도 일본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기시다하고 떠나는 기시다하고 회담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건 진짜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왜 만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6일, 7일 만나서 6일 저녁에 코가 삐뚤어지게 둘이 술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독도 문제라든가 친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악재 아닙니까? 지지율이 20% 초반까지 떨어진 것도 한일 굴욕 외교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떠나는 기시다와 술 한잔 하는 거 이것을 하게 된다면 아마 10%대로 지지율은 더 곤두박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악재인 겁니다. 근데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도 몰라. 그냥 어떻게든 하루 저녁 누구랑 같이 술 한잔 하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웃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기시다한테 이렇게 다 갖다 바쳐도 되나 하는 생각.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평화헌법도 개정을 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박수를 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일본의 속국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으로 그 외교를 해도 외교라는 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외교인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일본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외교를 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9월이 접어드니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왔죠. 그런데 민주당 등 야당이 이 예산안을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런 건데 그 검증 대상에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그리고 대통령실에 이전에 사용됐다고 하는 그 대통령실 예비비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송곳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의 특활비입니다. 이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이미 법사위에서 완전히 영원으로 삭감해버릴 수도 있다. 그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 예산 삭감하는 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증을 해서 잘못된 예산이라면 내가 완전히 다 삭감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것을 하나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거부권을 남발했던 윤석열을 완전히 묶을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예산 심사와 의결 이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의 고유 권한이죠. 그러니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똑바로 안 하면 너희들이 똑바로 안 하면 나는 검찰 특활비라든가 감사원 특활비라든가 모두 다 잘라버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윤을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오기를 부리면서 또 어떤 꼼수로 이것을 또 돌파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과 제 야당들이 정말 이번에야말로 참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특활비 영원히 되더라도 압박을 해서 전국을 정상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손만 대면 모두 다 폭탄 아닙니까? 특히 그 의사 정원, 의대생 정원 2,000명 증원 이걸 확 던지면서 지금 거의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누가 제일 잘못했냐?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제일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전공의,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가 제일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개그를 해도 참 너무 저질스러운 개그죠. 이게 어떻게 해서 왜 이들이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봐야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공의들 잘못이야.
이렇게 의료 대란이 일어난 건 전공의 니들이 떠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박단 그 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현실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 그랬습니다. 에? 이게 의대 정원 2,000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세도 있으신 분이 이렇게 갑자기 그 전공이 니들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영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회장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손잡벌되는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게 나라의 어른으로서 합당한 일이냐? 그렇습니다. 합당한 일이냐? 야, 진짜 손잡벌되는 전공의들한테 정말 이렇게 미루면서 니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협회 관계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도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격했습니다. 의료 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 파탄은 기업 탓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든지 남한테 네가 잘못했어. 남 탓으로 다 돌리는 게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나 차관이나 지금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냥 네가 잘못했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네 잘못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사표 낸 지가 언제입니까? 몇 달 됐잖아요. 사표 냈는데 후임 국무총리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도 참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나이도 나이니만큼 좀 쉬고 싶지. 지금 이렇게 정말 개판으로 돌아가는 나라의 총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라고 하고 싶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책임을 저 젊은이들한테, 젊은 전공의들한테 모두 떠넘기는 작태는 어른으로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 댓글 하나를 보니까 굉장히 긴 댓글 하나가 있는데 댓글 하나를 읽어볼게요. 우짜님의 우짜님 이렇게 말했어요. 의대생 포함 2번 찍은 사람 부모들 정신 차려야 한다. 내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인데 그동안 문재인, 이재명 욕을 얼마나 의사들이 해대든지 그거 받아주느라고 무척 힘들었다. 근데 결국 요즘 그렇게 욕하던 2번 찍은 사람들이 윤석열 욕을 더 하더라. 반성 좀 해라. 의사 10명 중 1명 빼고는 거의 다 2번 찍은 사람들이다. 라고 본인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밝힌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의사들 사실은 다 그쪽 보수 쪽이고 윤석열을 다 대부분 지지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윤석열의 본질을 알고 보니까 이게 뭐지? 뜨거.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지금 추석을 앞에 두고 의료 대란이 일어날 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의료 대란인데 추석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정부가 무슨 대책을 하나 내놨어. 대책을. 이야, 이 정부가 대책도 내놓을 줄 아나 봐. 근데 이 대책이 너무 재밌어. 군의관하고 공보위들을 쫙 빼가지고 250명을 그냥 다 빼가지고요.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일반 병원에 투입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 가봐라.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말한 지 나흘 만에 정부가 군의관 빼고 공보위 쫙 빼가지고 투입을 한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한 말은 뭐가 되지?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는데 무슨 계획된 대책을 내나? 대책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원활하니까. 그러면 군의관이 빠지면 군대에서 애들은 안 아픕니까? 군대가 지금 몇십만 명인데 얘들 군의관들 다 빼가지고 밖으로 빼돌리면 젊은 군인들은 안 아파요? 그리고 공보위들은 섬지방이라든가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빼서 대도시로 다 데리고 나오면 그쪽 사람들, 시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 돌려막기를 내도 적당히 해야지. 군의관을 빼고 공보위를 빼가지고 대책이랍시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게 대책인 겁니까? 그리고 PA 간호사, 또 촉탁 채용, 이거 해가지고 인력 보강한다고 하는데 이런 임시 방편으로 어떻게 추석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게 대통령이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부,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아닌 겁니다, 지금. 국민을 지키지 못한 나라가 나라입니까? 그리고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권, 그게 정권입니까? 물러나야죠. 그래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참, 젊은 군인들은 아파도 그냥 거기에서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시골 양반들은 그냥 아파도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대책이라고 지금 내놓으면서 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못된 정권. 어떻게 보면 불안당 같은 정권이 아닌가. 그래서 나오는 말이 아프지 말자. 요즘 뭐 페이스북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프지 말아야 된다. 응급실에서도 안 받아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루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이 나라를 정상화로 만드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